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일부,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정도? 예. 아무래도 이제 MSCI 편입과 관련해가지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눈에 띄게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냥 산업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뭐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이벤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만 상당 부분 좀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준비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픈 AI와 이 피규어사의 피규어 01 모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피규어 모델 자체가 이게 2021년도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2편의 영상을 공개를 했고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2024년도 3월 달에 공개를 한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물론 이제 로봇주가 한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주 성장 섹터로서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됐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영상도 좀 올렸던 내용들도 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이전의 영상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의 평가하고 지금의 평가가 좀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피규어 01이 공개가 되고 나서 로봇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물론 2027년도, 뭐 2028년도, 뭐 2030년도까지 로봇의 산업 침투율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다라는 것들, 뭐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를 올렸었는데 항상 정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항상 밸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뭐 여전히 유효하기는 하지만 그 성장의 스토리들만을 가지고 현재까지 높아져 있는 주가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넘버스가 찍히질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무너졌던 게 사실은 로봇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요번에 이 피규어 01이 공개가 되고 그 안에 나오는 기술력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AI가 이 로봇에 들어가면서 접목이 되면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산업 현장에서 좀 주체적으로 뭐 좀 과하게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주체적으로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 성능까지 기술 발전을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만을 가지고 밸류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에 이 AI가 채택이 되고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로봇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좀 타당성을 좀 얻는, 명분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로봇주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리고 시장에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 하단에 보이는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번 GTC 2024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뭐 젠슨항의 GTC 2024가 GPU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컴퓨팅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주된 메인 스트림 자체는 그거니까요. 하지만 곁다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플랫폼 그루트를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 플랫폼 그루트를 발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로봇이 그냥 기능적인 측면만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정말 인간과 같은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첫 발을 좀 내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기조 연설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훈련시킨 로봇이죠. 오렌지하고 그레이를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끌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로봇 섹터의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로봇주들의 관심, 로봇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시각 자체를 이제 국내 산업으로 연동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현재 뭐 피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루트 플랫폼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성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 구간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구현하기에는 기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동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카이스트 연구 인력들이 모여서 설립을 한 업체입니다. 그 이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연구진들이 모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기초 지식 자체는 그 어느 기업의 연구진들보다는 가장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1년도에 협동 로봇 RB 시리즈를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도 5월 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세종시 신규 공장 증설을 발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내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외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보여주는 외형적인 부분들 역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 두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향이겠죠. 그래서 2023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와 599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연이어서 3월에 발표된 279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소식도 전해지면서 2023년도 로보틱스 업종의 반등으로 연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연결과의 첫 번째 뭔가 이제 성과로서 2023년도 8월 달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메일스토리와 급식 조리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제휴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 뭐 3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도 뭐 피규어 01과 엔비디아의 이러한 모습들의 자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에 맞는 뭔가 액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AI 종목 또는 이제 단기간에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서 크게 좀 올라갔었던 섹터군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충분히 시장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밸류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래도 성장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밸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200억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가치로 해서 이 시점을 가치로 해가지고 피어 그룹과의 비교를 해봤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30배에서 35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할증 요소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현 구간 대비해서 한 4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밸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현재 지금 주가에 대한 차트 자체가 저점 자체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점 자체가 87,000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을 지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폭은 상당히 컸었지만 로봇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오늘자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직전 박스권의 상당 부분까지 일단은 추라이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뭐 기술적인 패턴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어거지성 분석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왼쪽 어깨에 대한 다중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된 상태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헤드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완성도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에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평간의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직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겠죠.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 구간까지 올라가는 요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 라고 하게 되면 현재 헤드의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원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원대 그럼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5만원가량 되는 거죠. 그럼 19만원에서 5만원까지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구간과 이 높이와 이 높이만큼 올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단순 계산으로 했었을 때 19만원에서 한 5만원가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24만원, 직전 고점이겠죠? 2024년도 9월 달에 보여줬던 24만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시장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체 하부에 걸려있는 로봇주들 끌고 가는 섹터에 대한 강세가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기술적 분석 자체는 현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뭐 좀 생각의 뭐 바뀜, 뭐 전환, 그리고 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에서 AI로 진화되는 요 두 가지 선도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 굉장히 좀 좋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